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장이 멈춰 있으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차트를 더 오래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다음 주에는 좀 달라질까? 월요일 장이 열리면 어디부터 봐야 하나? 그런데 주말에 준비해야 할 건 삼성전자가 몇 % 오를지를 미리 맞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반도체 돈의 움직임을 늦게 볼 수 있거든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돈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리를 찾아서 계속 이동합니다. 다음 주는 바로 그 이동을 볼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HBM 장비에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으로 돈이 번질 수도 있고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상승을 보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져요. AI 인프라 전체로 돈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대부분 움직이고 난 다음에 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다가 장비주가 이미 크게 오른 뒤에 발견하고 후공정이 뜨고 나서야 왜 올랐는지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좋은 흐름을 알고도 결국 가장 마음 급한 자리에서 따라붙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를 준비할 때는 종목 하나보다 순서를 먼저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 야간에 나온 AI와 메모리 재료를 확인하고요. 장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돈이 먼저 붙는지를 봅니다. 오전에는 대형주에 들어온 돈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으로 확산되는지 보고 장중에는 그 움직임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까지 넓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에는 하루 동안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잡혀 있으면 장중에 뉴스가 쏟아져도 무엇부터 봐야 할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장 시작 전부터 생각해보죠. 국내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시장은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했는지 약했는지, 메모리 업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원화와 달러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HBM 고객이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가 밤사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 반도체가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장 시작 전 정보의 역할은 방향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를 먼저 열어놓고 국내 수급을 확인할지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대형주의 힘을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돈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큰 두 축이니까요. 둘이 같이 강한지, 한쪽만 강한지, 처음에는 올랐다가 바로 매물이 나오는지를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시초가 하나보다 그 뒤에 실제 돈이 계속 붙는지가 더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갭으로 강하게 시작했는데 거래가 따라오지 않는 것과 한번 눌렸다가 다시 외국인 매수가 붙는 건 같은 상승이 아닙니다. 다음 주 장에서는 첫 화면의 빨간색보다 대형주를 실제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오전 흐름이 재미있습니다. 대형주가 먼저 중심을 잡으면 시장은 그 다음 수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HBM 장비, 증착과 식값, 세정과 검사 같은 소부장 영역에서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볼 수 있고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으로 움직임이 넓어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종목만 튀는 것과 섹터 안에서 여러 종목이 같이 반응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한 종목의 개별 뉴스일 수도 있지만 여러 종목에 동시에 돈이 붙는다면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반도체 호황을 공급망 전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전에는 바로 이 확산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반도체 바깥쪽까지 시선을 조금 넓혀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결국 그 칩이 들어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변압기와 배전, 전선과 냉각 인프라까지 돈의 논리가 연결되는 이유예요.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한 강세가 장비와 후공정을 지나 전력 인프라로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이 단순한 메모리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주는 강한데 주변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돈이 아직 대형주 안에만 머무는 건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잠깐 쉬는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조용한데 SK하이닉스와 장비, 후공정에서 거래가 계속 살아있다면 반도체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대장주가 쉬는 동안 주변으로 순환하고 있는 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주변 반도체가 계속 식고 거래대금까지 줄어든다면 상승이 얼마나 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만 보면 둘 다 그냥 내 종목이 올랐거나 내렸다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공급망 전체를 보면 돈의 온도가 다르게 보입니다. 종가도 그냥 마지막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장중에 소부장과 후공정이 크게 올랐는데 오후로 갈수록 힘을 다 내주고 끝났다면 다음 장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다시 봐야겠죠. 반대로 오전에 잠잠했던 섹터가 오후에도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종가까지 강하게 남는다면 시장이 그 흐름을 하루짜리로만 본 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 강세보다 장중 흔들림을 소화하고 마지막까지 매수가 남는지가 다음 흐름을 준비할 때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 시작 전부터 종가까지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남았는지를 한 줄로 연결하는 겁니다. 주말에는 이 순서를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면 됩니다. 미국 반도체가 어떨지 예측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시초가를 맞힐 필요도 없어요. 강한 장이 나오면 돈이 대형주에서 공급망으로 확산되는지를 보면 되고 약한 장이 나오면 돈이 반도체 전체에서 빠지는 건지 일부 섹터로 피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방향이 애매하면 거래대금이 어디에 남는지 기다려도 되고요. 중요한 건 어떤 장이 나와도 확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이 열리고 나서 생각을 시작하면 가격에 끌려가지만 주말에 순서를 정해놓으면 가격을 보면서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특히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약할 때 다른 반도체가 강하면 마음이 제일 흔들리거든요. 왜 내 것만 안 가지 싶어서 갈아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하는 건지 정말 삼성전자만 소외되는 건지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면 가장 늦은 자리에서 종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강해질 때는 주변 수급까지 살아나는지 보면서 그 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삼성전자만 볼 필요는 없어요. 주변 돈의 움직임은 내가 가진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판단하는 데 쓰는 중요한 참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내기자는 다음 주 첫 급등을 잡겠다는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소부장이 튀면 또 놓치는 것 같고 후공정이 움직이면 이제 저기로 가야 하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이동한다는 건 한 종목이 5%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형주에서 시작된 수급이 섹터 안으로 넓어지고 거래가 계속 붙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돈의 확산이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과 첫 움직임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의 장점은 남보다 빨리 사는 게 아니라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무엇이 올랐나 보다 무엇이 같이 움직였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만 강한지, SK하이닉스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HBM 장비가 반응하는지, 후공정까지 거래가 붙는지, 전력 인프라에서도 매기가 살아나는지 말이에요. 연결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시장이 AI 반도체를 한 종목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큰 투자 사이클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긴다면 무작정 호황이라는 말만 믿기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남는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준비는 이 연결을 볼 눈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돈의 이동과 돈의 이탈은 전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쉬는데 후공정과 장비에서 거래가 살아난다면 반도체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그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밀리고 SK하이닉스도 밀리고 장비와 후공정까지 거래가 줄어든다면 이건 단순한 순환이라고 보기 어려워지죠.
전력 인프라가 강하더라도 반도체와 전혀 다른 재료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또 따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졌으니 돈이 소부장으로 갔다고 결과부터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대형주에서 빠진 돈이 실제로 다른 반도체 섹터의 거래대금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날도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메모리 대형주라고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고객이나 HBM 제품, 수급 차이 때문에 한쪽이 먼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삼성전자 주주가 SK하이닉스 상승만 보고 조급해지면 또 갈아타기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보다는 SK하이닉스에 들어온 돈이 HBM 장비와 후공정까지 확산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에도 매수가 돌아오는지를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먼저 힘을 잡는다면 그 돈이 다른 반도체로 번지는지를 보면 되고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보다 그 돈이 다음 칸으로 이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꼭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주가는 작은 물량으로도 순간적으로 튈 수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 정말 커졌다면 거래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인 뒤 소부장 몇 종목이 잠깐 빨갛게 변했다고 바로 순환매라고 부르기보다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오전에 붙은 거래가 오후까지 유지되는지 보는 이유예요. 결국 다음 주에 찾고 싶은 건 빨간색 종목의 개수가 아니라 돈의 지속성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는 곳과 종가까지 남는 곳을 구분하면 하루의 움직임을 다음 장까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이 순서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장 시작 전에는 미국 반도체부터 보자고 해놓고 삼성전자 시초가가 강하면 바로 호가창에 빠져들어요. 장비주가 튀면 갑자기 그 종목을 검색하고 후공정이 움직이면 또 거기로 시선이 바뀝니다. 그러다 오후에 전력주가 강하면 왜 오르는지 뒤늦게 찾아보죠. 결국 하루 종일 정보는 많이 봤는데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는 장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아쉬운 지점이 여기예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중요한 변화와 내 삼성전자 대응을 동시에 연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의 역할을 아예 시간 순서와 붙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장이 열리기 전에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미국 반도체와 메모리 흐름, 환율과 주요 재료 가운데 어떤 변수를 먼저 볼지 기준을 잡고요. 장이 시작되면 실제 국내 수급이 그 방향을 받아주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오전에는 대형주에 들어온 돈이 공급망으로 퍼지는지를 보고 오후에는 그 돈이 어디에 남는지 보는 겁니다. 하루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돈의 이동으로 연결해서 확인하는 공간인 거죠. 장 시작 전에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부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뉴스가 10개 나왔다고 10개를 전부 같은 무게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미국 반도체가 움직인 이유가 메모리인지 AI 가속기인지,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만한지, 삼성전자와 직접 연결되는 HBM이나 고객 재료가 있는지를 먼저 추리는 겁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변수를 삼성전자 기준으로 좁혀서 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도 전에 종목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가 실제 장에서 확인되면 대응을 바꿀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장을 보는 것과 첫 움직임을 보고 이유를 찾는 건 차이가 큽니다. 장 초반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큰 돈이 먼저 붙는지, 둘이 같이 움직이는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 흐름까지 같은 방향을 보이는지 확인하면 대형주 상승이 실제 수급을 동반하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알림센터에서 이런 변화를 같이 확인하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격하거나 약하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전체를 포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 초반은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돈이 어디에 첫 발을 디디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오전으로 넘어가면 관심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확인된 수급이 소부장과 HBM 장비, 후공정까지 번지는지 보는 거예요. 이때 한 종목만 급등하는지
여러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동시에 살아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림센터를 통해 이 확산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보고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반도체 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라면 내 종목이 잠깐 쉬더라도 주변 돈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현금 대기자는 어느 공급망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관심 순서를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단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에 시장이 돈을 붙이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식혀주는 설비가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력주 하나가 올랐다고 바로 AI 돈이 확산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에 거래가 같이 붙는지 확인해야 해요. 센터에서는 이 연결을 삼성전자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호황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보는 참고 신호로 활용하는 겁니다. 종가에 가까워질수록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들어왔던 돈이 남았느냐는 거예요. 아침에 대형주가 강했다가 전부 밀렸는지, 오전에 움직인 장비와 후공정이 거래를 유지했는지, 오후에 확산된 전력 인프라가 끝까지 힘을 남겼는지를 보면 하루짜리 순환과 조금 더 이어질 흐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장중 알림만 보는 곳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장 시작 전 준비부터 종가 확인까지 하나로 연결해야 다음 장을 준비할 기준도 생깁니다. 그날 무엇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마음입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튀어도 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순서가 있고, 반대로 밀려도 반도체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장비주가 오르면 바로 사야 할 것 같은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이미 대형주에서 공급망으로 돈이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센터를 이용해서 얻고 싶은 건 알림 하나가 아니라 장중에 생각이 뒤집히지 않도록 해주는 순서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보고 그 다음 무엇을 확인할지가 정해져 있으면 시장이 빨라져도 내 판단까지 같이 빨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보고 있어서 소부장과 후공정이 움직인 뒤에야 알게 됐던 분이라면 이 활용 방식이 특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종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렸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중심축에 놓고 돈이 SK 하이닉스로 움직이는지, 장비와 후공정으로 확산되는지, 전력과 데이터 센터까지 넓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수십 개의 종목을 제각각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중심은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 주변 돈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는 것.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의 가장 큰 컨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혼자 매 장마다 반복하기 어렵거나 항상 움직이고 난 뒤에 뉴스를 찾아보느라 한 박자 늦었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이라면 장중 흔들림이 단순한 수급 변화인지 주변 반도체까지 같이 식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현금 대기자라면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기보다 돈이 어느 섹터로 확산되는지 보면서 다음 관심 순서를 잡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림을 하나 더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장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특히 다음 주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종목의 가격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약해도 반도체 공급망 안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반등해도 주변 수급이 계속 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격 하나만 보면 해석이 짧아져요. 알림센터에서는 장 시작 전부터 종가까지 돈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어서 확인하면서 삼성전자 대응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강한 장에서는 늦게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는 장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공포에 움직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준비할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시초가를 맞힐 필요도 없고 다음 주 최고 수익 종목을 미리 고를 필요도 없어요.
대신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 시작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 주요 AI 재료를 보고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돈이 붙는지 확인하고 오전에는 소부장과 후공정으로 확산되는지 보고 장 중에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까지 넓어지는지 확인하고 종가에는 그 돈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순서만 가지고 있어도 다음 주 시장은 삼성전자 차트 하나만 볼 때와 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의 핵심은 어느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반도체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그 돈이 어느 시간대에 힘을 얻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남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형주에 계속 머물면 대형주의 힘을 보면 되고 소부장과 후공정으로 퍼지면 그 확산을 확인하면 되고 전력 인프라까지 넓어지면 AI 투자 사이클이 더 큰 범위로 움직이는지 보면 됩니다. 시장의 답을 미리 정하지 않고 돈이 실제로 보여주는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장이 열렸을 때 왜 저게 갑자기 오르지? 하고 뒤늦게 찾기보다 아, 돈이 이 순서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주말 동안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를 더 잘 보기 위해 삼성전자 밖에 돈까지 보는 것, 그게 다음 주 대응을 훨씬 넓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